과학자들이 미국 동부 해안 앞바다의 해저를 뚫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 이 새로운 담수 저수지가 뉴욕시 규모의 대도시에 앞으로 800년간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연구팀도 혼란에 빠졌죠. 거대한 담수 시스템이 어떻게 바다 밑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만 년 넘게 우리 눈에 안 띄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공정하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해저 아래에 담수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왔는데 최근에야 연구자들이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보고들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탐사는 501 탐사였고 목표는 하나뿐이었어요. 해저 바닥을 시추해 숨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죠. 과학자들은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약 400m 깊이까지 시추했는데 그 깊이에 도달하자 담수로 흠뻑 젖은 두꺼운 퇴적층을 발견했어요. 이 담수층은 더 짠 퇴적물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그 위에는 점토와 미사로 이루어진 단단한 뚜껑 같은 층이 있었는데 물이 거의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이 밀봉이 워낙 강해서 두 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위쪽에는 바닷물이 있고 아래쪽에는 담수가 있는 거예요. 시추 과정은 약 석 달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연구팀은 낸터킷과 마서스 비니어드 앞바다 해저 세 곳에서 약 5만 리터의 물을 채취했어요. 아직 결과를 분석 중이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저수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해요. 뉴저지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메인주까지 뻗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데도 우리한테 꽤 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저수지가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혀내려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담수가 바다 밑에 갇히는 방법이 최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론은 바다 근처에 높은 산이 빗물을 높은 곳에서 바로 아래로 흘려보내 해저로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해수면이 오랫동안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때 숨겨진 저수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수십만 년에 걸쳐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면 그 담수가 아래 퇴적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두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요. 빙상이 성장하고 해수면이 낮아질 때 바다 밑에 담수 저수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빙상 바닥에서는 얼음이 기반암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암석이를 미끄러지거든요. 얼음이 이 암석이를 긁고 갈리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일부 얼음을 녹여요. 녹은 물은 빙상 바닥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얼음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그 물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은 퇴적층 아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과학자들이 드디어 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산 1호는 뉴잉글랜드의 지형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제됐어요. 해안 바로 옆에 크고 높은 산맥이 없거든요. 하지만 빙하 1호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연구팀의 가설은 이 저수지의 담수가 마지막 빙하기 중 어느 시점에 빙하에서 왔다는 건데요. 그 빙하기는 약 260만 년 전부터 11,000년 전까지 지속됐어요. 하지만 아직 최종 답은 아니에요. 연구팀은 지금 이 저수지를 훨씬 더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미생물, 희토류 원소, 퇴적물의 공급 같은 것들을 아직 분석 중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연구자들이 저수지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퇴적물의 나이를 통해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도 좁힐 수 있고 기원을 알면 이런 시스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밝힐 수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바다 밑에 정말로 담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 수 없죠. 소금이 좀 섞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물이 더 짜지는데 어차피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염분이 줄어들어요. 낸터킷과 마서스 비니어드의 가장 가까운 시추 지점에서는 물 1000단위 중 소금이 1단위밖에 안 돼서 안전한 수준으로 판정됐어요. 마실 수도 있고 요리에 쓸 수도 있고 목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담수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담수의 부족이요. 유엔의 새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물 파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고 꽤 우려스러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하천 유역과 대수층이라 불리는 지하수원이 과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있어요. 가뭄과 물 부족이 점점 영구적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예를 들어 아라레가 있어요. 한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였고 1980년대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렸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형 호수의 절반 이상이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수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부 유럽은 20여 년 만에 빙하얼음의 39%를 잃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담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추정에 따르면 불과 5년 뒤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40%나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발견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당장 내일 바다 밑에서 물을 퍼올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특히 대형 해안 도시들을 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501 탐사의 목표이고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팀은 국제 해양 시추 프로그램, 줄여서 IODP라는 훨씬 더 큰 국제 과학 프로그램의 일부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해저 깊이 시추에서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후와 지질,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숨겨진 물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 탐사는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해저 아래 담수의 단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단서들은 이상한 전자 기신호와 지진파 데이터에서 나왔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그걸 확인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서류 위에만 머물러 있었죠. 현대 시추 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501 탐사는 말 그대로 해저를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퇴적물 샘플을 뽑아 올렸는데 이 과정은 보통 며칠에서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안전한 걸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시추 장비를 실은 선박은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작업 중에 고체나 액체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동부 해안에서의 이번 발견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종류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아직 숨겨진 저수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탐사가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과학자들이 인도네시아, 호주,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에서도 새로운 저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1 탐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숨겨진 담수 저수지를 지도로 만들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큰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담수가 위아래의 짠 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 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해안 근처에 이미 존재하는 대수층이 오염되는 걸 막으려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탐사는 과학자들에게 꽤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밀어붙이고 있어요. 담수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뭘까요?